안녕하세요. 네포뉴스 홍시아 국장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그 부여군 농업회의소 이광구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부여군 농업회의소 운영 사례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셨는데요.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할 만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가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인의 대의기관인 농업회의소가 창립하면서 기존의 농업단체와 통합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농업회의소가 지금 어렵게 운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도 제가 강의 중에 농업회의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농업회의소를 농업단체 연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농업단체와 농업단체 전혀 다른 것이다. 농업단체는 그 소속단체의 이익이나 아니 권리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현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친목도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농업회의소는 농업 전체 그 다음에 농업인 전체의 의견 모아서 그 정치에 반영하고 그 농업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개발 쪽에 저는 좀 중심이 서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다른 농업단체와의 그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차이점을 모르는 등 그 농업인의 이해와 인식을 바꾸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농업단체와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드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그 다른 점을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여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농업회의소는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또 그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 그 자료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제해서 그 다음에 행정에 건의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농업회의소가 농업단체 지금 다져지거나 하면서 서서히 농민들이 이해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국 역량 강화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사무국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장 선제돼야 될 것,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아까도 우리 농업이 상공업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는데 농협은 중진국 반열에 우리가 기독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표출만 했지. 네. 그걸 가공하고 정리해서 정책관에 사업해갖고 전달하는 조직이 우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걸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의 형태거든. 근데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농업회의소고 그렇다 보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하셔야 되냐? 그건 누가 할 거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 누구의 직원이에요, 직원. 농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라는 얘기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직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여군의 농업에서는 여기에 좀 사실 치중해서 네. 현재 3명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내년에는 4명의 3년 직원을 가지고 농업회의를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중에 그 부여군에서는 어떤 농업회의소가 그 정책을 얘기하거나 기획했을 때 군에서 이렇게 수령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많았겠지만 실제 또 수령을 된다고 하니까 좀 부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농업회
농업베이스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또 선제돼야 될 것들 아니면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뭐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분이 이제 농업회수가 지금 농업인들이 참 이해를 안 해가지고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 농업인 이상도 이해를 해줘야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역 농업회수가 행위라고 하면 네. 축복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과거에 거쳐왔던 그 직원들이 농업에서 너무 이해를 한 거야.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네. 농업부들을 잘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 게 고맙고, 사실 고마움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농업부에서의 99%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 네. 그 두 분의 역할이다라고 해요. 그 나머지 1%가 저를 포함한 우리 최종 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이해를 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정책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 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시제 문제가. 네. 그래서 우리 의견이 최소한도 상반기에는 결정이 돼서 상반기 끝나면 내지 아니면 7월 초에는 우리 의견들이 행정에 전달돼서 그분들이 우리 의견을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정책을 신발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는 6월 말까지 이런 의견 수렴과 건의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확정해서 넘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반영이 되려면 공무원들한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방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걸 건의를 하면 이걸 혹시 반영해주고 나서 내가 이걸 먹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특정을 위한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네. 아니면 뭐야? 이게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 제가 본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인원을 계속 모임을 가졌던 이유가 이게 전체가 최소한도 농업부서에 올라오는 건의 내용들은 농업부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하고 총의가 모아지는 의견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몇 명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임원 몇 명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 관심 있는 분들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의원목과 운영이랑 그러더니만 그분이 오셔서 같이 또 협의를 하는 거예요. 또 같이.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단계 거치면 특정한 특정 사회에 익히면서 좌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걸러내는 것이 배우는 분과가 또 있으면 그 과정을 또 거칩니다. 네. 거치고 그 다음에 남의 의식을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스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 사람이 손을 들면 나도 손을 들어야 될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전자투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순수한 자기는 표현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 맞췄고 그런 민주적 절차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근데 이런 건원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행정에서 반영도 높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가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농업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상반기에 모든 것을 끝내서 정치계에 맡기려면 바쁘시겠네요. 네. 네, 회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